원격 수업 계획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원격 수업은 22년에 원격 수업이 시작되면 그 수업에서 적용이 됩니다. 원격 수업도 일반 수업과 똑같아요. 자, 22년도에 실시되는 원격 수업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급별 시간표에 따라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50분 단위 수업도 역시 등교 수업과 동일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학교의 원격 수업 플랫폼은 구글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어, 각종 과제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업 출결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운영을 하는 행아웃 미트라고 하는 원격 화상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기에 들어가서 출결 확인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 앞 시간에 안내 받은 것과 같이 운영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격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 수업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화상 수업, 화상 수업과 콘텐츠 활용, 화상 수업과 과제 수행, 그다음에 콘텐츠 활용과 실시간 댓글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구글 행아웃 미트에서 수업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내되는 대로 수업을 한다라고 보면은 그냥 쉽습니다. 이렇게 근데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1번 수업을 할 수도 있고 3번 형태의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된 것이고, 기본적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수업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있는 행아웃 미트에서 쌍방향 수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쉽습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돼서 유의사항을 꼭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법적 문제가 해당이 되니까 유의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학교 수업 저작물은 다른 데서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작물을 공유 게시하는 행위를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화면을 캡처한다. 화면을 캡처해서 이것을 다른 공간에 배포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얼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뿐만 아니라 초상권도 포함이 되겠죠.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저장하면 안 되는 것들 또는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캡처해서 저장, 인물뿐만 아니라 저장해서 유포하는 일도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수업 활동에 사용한 자료들이 저작권이 있어요. 이 저작권을 수업 중에 사용할 수는 있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수업 중에 선생님이 보여줬다고 내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업 안에서만 저작권이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원격 수업에 대한 수행평가,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행하는 모습을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하는 경우에는 수행평가도 할 수 있고, 이 활동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교 수업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등교 수업에서 수행평가는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좋겠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출석이겠죠. 출석 방법은 항상 화상을 통해서 출석을 확인합니다. 구글 행아웃 밑에 들어가면 화면을 켜 두시고 출석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들 화면 잘 안 켜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화면 켜고 출석 확인할 겁니다 라고 하면 꼭 거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은 결석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석 처리가 되면 안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 시작할 때는 카메라를 켜고 하시기 바라고, 뒤에 배경이 좀 신경 쓰이는 경우에는 가상 배경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학교 왔는데 왜 결과 처리하셨어요? 결석 처리하셨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딱 내가 구글 행아웃 밑에 딱 들어가면은 인사말을 하나 채팅창에 남기세요. 그러면은 그게 다 저장이 돼서 출결 처리에 중요한 근거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댓글에 채팅에 댓글이 된다. 채팅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갑자기 집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갑자기 구글 클래스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안내한 또는 학급에서 미리 정해 놓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추가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업이 월요일에 있다. 그럼 그 해당 월요일 17시까지, 17시는 네, 5시입니다. 오후 5시까지 과제를 올리는 경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안 되는데 이러면은 과제를 어디까지 해오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단톡방에다가 안내를 한다든지 할 거예요. 그럼 그거를 통해서 수업을 대신할 수 있다. 이거는 위급 상황 또는 불안정한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앞서 얘기한 거는 이제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 얘기할 것은 구글 클래스룸 다른 친구들은 다 정상적으로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경우 있죠. 우리 집이 정전, 우리 집에 인터넷선이 갑자기 안 돼.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수업 과제나 뭐 이런 것을 학교에서 제공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이런 거예요. 진짜 우리 집 인터넷이 안 돼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해당 경우에 사실을 선생님한테 바로 알리고 증빙 자료를 준비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하고 통화하는 게 제일 좋을 거고, 또 담임 선생님이 수업 중이어서 통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년 교무실로 전화를 하면 거기 선생님께 누구든지 받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꼭 안내를 하고, 또 담임 선생님이나 학급에 단톡방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안내를 해서 알려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과 선생님이 과제를 대신 부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제를 역시 수업 종료 전에까지 이렇게 알렸을 때 그것을 언제까지 해와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그걸 제출하면은 또 이렇게 수업으로 인정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락도 안 되고 해당 수업 종료 전까지 이 기한은 알리는 기한이에요. 수업 끝날 때까지 전혀 알리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은 이건 미인정 처리가 됩니다. 미인정 처리가 되니까 이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안 됐을 때는 학교에 연락을 취하고 수업을 대신할 수 있는 활동을 부여받아서 그것을 해결하면은 출석 인정을 해준다. 다만 해당 수업 시간 내에 이것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는 미인정 결과 처리가 될 수 있다. 자, 이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해진 기한 수업 시간 안에예요. 정해진 기한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미인정 처리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렸으면 알린 학생은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받게 되거든요. 주로 이제 언제까지 이걸 뭐 제출하세요. 뭐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제출을 하시면은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 이것을 제출한 것을 확인해서 출석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세한 것은 실제 운영이 될 때 학급에서 담임선생님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격 수업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구글 클래스룸에 화면을 켜고 출석 확인을 해라. 이왕이면 채팅에 인사말을 남겨라. 혹시라도 내가 우리 집에 어떤 사정으로 화상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학교에 꼭 연락을 해라. 이 정도를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칠게요.